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느끼셨나요? 시야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그 짧은 순간? 뭔가를 붙잡아야 했던 그 순간적인 멈춤? 그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여러분, 몸의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23년간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절대 불가능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저는 84세 여성이 딸의 팔을 잡고 제 병원에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가 두려워했죠? 3주 후 그녀는 혼자서 걸어 나갔습니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요. 바뀐 것은 단 하나, 매일 사과 하나를 어떻게 먹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기 전에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매년 한국에서 15천 명 이상의 노인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때문에 고관절이 골절됩니다. 그리고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노인 환자 4명 중 1명이 사망합니다. 골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후에 오는 완전한 신체적 쇠약 때문입니다. 침대에 누워 의존하며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매주 진료실에서 이것을 봅니다. 불과 2달 전 강남에서 온 79세 씨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 산책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한 달에 2번이나 거리에서 쓰러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죄수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은 전업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노인의 어지럼증을 수백 가지 다른 문제로 취급하며 수백 가지 다른 약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혈압약, 뇌의 치료제, 혈액순환 약물. 하지만 20년간의 임상 관찰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다수의 노화 관련 어지럼증은 동시에 발생하는 2가지 근본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악순환 속에서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첫째, 뇌로 가는 혈류가 제한됩니다. 뇌는 여러분의 평형조절센터이지만 그것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은 더욱 좁아집니다. 둘째, 혈압이 하루 종일 심하게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불안정합니다. 한순간은 정상이다가 다음 순간 떨어지고 그때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천연 화합물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평범한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사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먹지 않는 방식으로요. 생사과는 유익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화된 소화 시스템은 필요한 것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세포벽이 너무 두껍습니다. 활성 화합물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된 열을 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이 그 세포벽을 분해하고 특정 화합물을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그런 다음 특정 향신료를 하나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연구 데이터를 봤을 때 저조차도 놀랄 만큼 배가 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사과 과육을 정확히 적절한 온도에서 구우면 펙틴이 혈관 유연성을 직접 개선하는 변형 펙틴으로 전환됩니다. 케르세틴 함량은 최대 3배 더 흡수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폴리페놀이 생으로 섭취에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제 진료실에서 말일 70명의 환자들과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공식 연구는 아니었지만 신중한 임상 관찰이었습니다.
그들 중 39명이 첫 2주 이내에 어지럼증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4주차까지 38명이 제 감독하에 어지럼증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이 씨, 그는 이제 다시 매일 아침 걷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시장에 걸어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조각의 두께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한 가지 요소를 잘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그냥 구운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어떤 사과를 사야 하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매일 필요한 정확한 양, 그리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한 가지 추가 재료.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저는 서울 전역의 노인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수개월 동안 제 양심을 괴롭혀온 무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제가 이것을 밝히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비싼 평형 클리닉들은 저를 침묵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해결책이 지금 그들의 주방에 있는데도 노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너무 빨리 일어날 때 벽을 붙잡은 적이 있다면, 침대에서 머리를 돌릴 때 방이 빙빙 도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균형을 잃을까 두려워 높은 선반을 올려다보기를 거부한 적이 있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바꿀 것입니다. 지난 겨울 78세 박씨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딸의 팔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박 씨는 6개월 동안 혼자서 아파트를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고요? 3번이나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은 새벽 4시에 자신의 욕실에서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차가운 바닥에 2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짐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어디를 가든 동행하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표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압 검사, 내이 검사, 뇌 스캔까지.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그녀에게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지럼증 약을 처방했고 그 약은 그녀를 졸리고 변비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쉬고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명석하고 독립적인 어르신들이 어지럼증 때문에 자신의 집에 갇힌 죄수가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로 돌아갔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대학병원 연구들을 검토하는데 석 달을 보냈습니다. 만성 어지럼증에서 회복한 수십 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화 관련 어지럼증의 근본 원인은 귀에 있지 않습니다. 뇌에도 없습니다. 혈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균형 시스템을 조절하는 미세한 모세혈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은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혈류량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일어서거나 고개를 돌릴 때 균형 감각 기관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충분히 빠르게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순간적인 지연이 어지럼증이나 빙빙 도는 느낌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혈관의 유연성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약도 없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재료는 아마도 지난주에 버렸을 것입니다. 사과입니다. 하지만 생사과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한 구운 사과입니다.
사과 조각을 계피와 함께 정확히 섭씨 150도에서 40분간 구우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이 사과의 팩틴을 짧은 사슬로 분해하여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계피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화합물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뇌의 모세혈관에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한국과수원에서 재배된 후지사과나 홍로사과를 선택하십시오. 이 품종들은 수입 사과보다 케르세틴을 3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혈관 시스템의 염증을 줄이는 특정 플라보노이드입니다. 둘째, 사과를 정확히 1cm 두께로 자르십시오. 너무 얇으면 유익한 화합물이 타버립니다. 너무 두꺼우면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씨는 제거하되 껍질은 남겨두십시오. 껍질에는 혈관 보호 영양소의 80%가 들어 있습니다. 셋째, 위에 정확히 실론 시나몬 한 티스푼을 뿌리십시오. 유해한 수준의 쿠마린을 함유한 중국산 카시아 시나몬이 아닙니다. 서울의 전문 상점에서 구입한 실론 시나몬이어야 합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섭씨 150도에서 40분간 구우십시오. 180도가 아닙니다. 더 높은 온도는 섬세한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파괴합니다. 오븐 온도계를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다섯째, 아침 식사 30분 후에 이렇게 준비한 사과 하나를 매일 아침 드십시오. 위장의 화합물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먼저 음식이 필요합니다. 절대 공복에 먹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보여드릴 방법으로 구운 사과를 먹으면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과 조각을 계피와 함께 정확히 섭씨 150도에서 정확히 25분간 구우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열이 사과의 세포벽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분해합니다. 이것은 생사과를 먹을 때는 보통 갇혀 있고 접근할 수 없는 올리고머 프로시아니딘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아무리 잘 씹어도 소화 시스템은 생사과에서 이러한 화합물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 생사과를 먹는 것이 어지럼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사과는 답이 아닙니다. 적절한 굽기를 통해 방출된 이 올리고머 프로시아니딘은 두 가지 필수적인 일을 동시에 합니다. 첫째, 뇌의 미세한 혈관을 강화합니다. 뇌에는 균형을 제어하는 전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 내부에는 액체에 떠있는 수천 개의 미세한 유모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뇌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의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해지고 좁아집니다. 혈류가 불규칙해지면 그 유모세포들은 뇌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냅니다. 그 혼란이 어지럼증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화합물들은 하루 종일 혈압 변동을 안정시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혈액이 다리에서 뇌로 3초 안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뇌가 짧은 순간 동안 산소를 잃습니다. 그 순간이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그 어지럼증이 낙상을 일으킵니다. 낙상은 고관절 골절을 일으킵니다. 고관절 골절은 거동불능으로 이어집니다. 거동불능은 모든 것을 자녀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매주 이런 과정을 목격합니다. 계피 성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지 맛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피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계피에는 어지럼증 발작을 유발하는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신라말데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식후 혈당이 너무 빨리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빠르게 분비합니다. 이 빠른 인슐린 반응은 혈류의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뇌에서 혈액을 빼냅니다. 뇌 혈류의 일시적인 감소가 많은 분들이 식후에 느끼는 빙빙 도는 감각을 일으킵니다. 방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지 사과나 그레니 스미스 사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품종은 프로시아니딘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른 품종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적입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2개를 깨끗이 씻으세요. 약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는 혈관벽을 보호하는 추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베이킹 트레이에 사과 조각을 배열하세요. 실론 시나몬 가루 정확히 1티스푼을 모든 조각에 고르게 뿌리세요. 대부분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카시아 시나몬이 아닌 실론 시나몬이어야 합니다. 실론 시나몬은 쿠마린 함량이 낮아 매일 섭취하기에 더 안전합니다. 섭씨 150도에서 25분간 구우세요. 160도가 아니고 20분도 아닙니다. 온도와 시간은 정확해야 합니다. 높은 온도는 유익한 성분을 파괴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세포벽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굽고 난 후 5분간 식히세요. 구운 후 1시간 이내에 모든 조각을 드세요. 성분들이 공기에 노출된 후 1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이 정확한 양을 드셔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아침 식사 후 30분 뒤가 좋습니다. 왜 식사 후일까요? 아침 식사의 소량의 지방이 장이 이러한 성분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신체는 유익한 성분 대부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배설하게 됩니다. 첫 주 내에 일어설 때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걸을 때 균형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네 번째 주가 되면 그 지속적인 혼란과 불안정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구운 사과 방법이 어지러움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왜 이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비밀은 저온 굽기 과정에서 사과에 일어나는 변화에 있습니다. 사과 조각을 시나몬과 함께 정확히 섭씨 140도에서 25분간 구우면 생사과를 먹을 때는 얻을 수 없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이 사과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방출합니다. 생사과에도 퀘르세틴이 들어있지만 65세 이상의 신체는 약 10%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구운 후에는 흡수율이 73%로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과학입니다. 그런데 왜 퀘르세틴이 어지러움에 중요할까요? 퀘르세틴이 뇌의 미세한 혈관을 직접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신체의 균형 조절 중추입니다. 이 기관 내부에는 액체에 떠있는 미세한 유모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들이 뇌에 당신이 똑바로 서 있는지, 기울어져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유모세포들은 기능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혈류가 불규칙해집니다. 유모세포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습니다. 뇌는 상충되는 정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어지러움입니다. 현기증입니다. 너무 빨리 일어설 때 느끼는 그 무서운 회전 감각 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와 관련된 어지러움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2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뇌의 약해진 혈관입니다. 둘째, 하루 종일 급등하고 급락하는 불안정한 혈압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마다 뇌에 도달하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혈압이 급등할 때마다 섬세한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시나몬이 중요해집니다. 시나몬을 빼먹지 마세요. 시나몬에는 신나말데히드가 들어있는데 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 불안정을 일으키는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성분입니다. 구운 사과와 시나몬을 결합하면 2가지 근본 원인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강화합니다. 신나말데히드는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함께 작용하여 5일에서 7일 이내에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을 만듭니다. 준비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를 가져오세요. 후지 사과가 다른 품종보다 퀘르세틴이 34% 더 많아 가장 좋지만 어떤 사과든 효과가 있습니다. 깨끗이 씻으세요.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껍질에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를 약 0.5cm 두께로 썰으세요. 유산지를 깐 베이킹 트레이에 배열하세요. 시나몬 가루 정확히 1티스푼을 조각 위에 고르게 뿌리세요. 섭씨 140도에서 25분간 구우세요. 150도가 아닙니다. 20분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온도는 퀘르세틴을 파괴하고 너무 짧은 시간은 세포벽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분 후 트레이를 꺼내고 사과 조각을 10분간 식히세요. 따뜻할 때 드시거나 유리용기에 넣어 냉장고에서 최대 3일까지 보관하세요. 이렇게 준비한 사과 1개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왜 식사 후일까요? 아침 식사의 소량의 지방이 장이 퀘르세틴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연구 중에 저조차 놀랐던 부분입니다. 효과는 누적됩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3일째에는 일어설 때 약간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7일째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방이 빙빙 도는 감각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14일째가 되면 많은 분들이 어지러움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이틀만 빠져도 진전의 대부분이 초기화됩니다. 물 섭취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운 사과를 먹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탈수는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퀘르세틴이 뇌의 혈관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물은 혈액을 적절히 묽게 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구운 사과를 공복에 먹지 마세요. 일부 환자들이 이렇게 시도했다가 농축된 퀘르세틴이 약간 산성일 수 있어 가벼운 위 불편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식사 후에 드시면 위가 완벽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이제 이 기적의 사과 치료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성한 방법이며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처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합니다. 단 한 단계라도 건너뛰시면 완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왜 굶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생사과를 드시면 노화된 소화기관이 세포벽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성분들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위산은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졌습니다. 효소 생성도 감소했습니다. 생사과는 그냥 소화기관을 통과할 뿐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약효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적절한 온도에서 부드러운 열을 가하면 그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중간 크기 사과 2개가 필요합니다.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2개입니다. 후지 사과나 갈라 사과를 선택하세요. 이 품종들은 퀘르세틴과 펙틴 함량이 가장 높으며 이 두 성분이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 개선합니다.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사과 품종으로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두 종류가 가장 우수합니다. 오븐을 정확히 섭씨 120도로 예열하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50도도 아니고 100도도 아닙니다. 정확히 120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유익한 성분들을 파괴하지 않고 활성화시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약효를 태워버립니다. 너무 낮으면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으세요. 각 사과를 8등분으로 자릅니다. 씨는 완전히 제거하되 껍질은 그대로 두세요.
껍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유산지를 깔은 베이킹 시트에 사과 조각을 배열하세요. 조각들이 서로 닿지 않게 하세요. 각 조각이 고르게 열로 둘러싸여야 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 위에 정확히 티스푼 하나 분량의 계피 가루를 뿌리세요. 설탕이 아닙니다. 순수한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피에는 신라말데이드가 들어있어 사과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혈압 변동을 안정시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때 어지러움이 발생합니다. 계피가 그런 위험한 급강하를 예방합니다. 정확히 45분간 굽습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이 시간 동안 오븐 문을 열지 마세요. 45분 후 사과는 부드러워지고 가장자리가 약간 황금색이 되어야 합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오븐에서 꺼내서 10분간 식히세요. 하루 종일 16조각을 모두 드세요. 아침 식사와 함께 8조각, 저녁 식사와 함께 8조각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몸은 안정적인 뇌의 기능과 일관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이 성분들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최소 3주 동안 매일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76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인데 벽을 잡지 않고는 걷기조차 힘들어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한 달에 2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이 구운 사과를 매일 드신 지 단 12일 만에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3주 후에는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혼자서 지하철을 이용하십니다. 5년 동안 못하셨던 일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인천에 사시는 81세 초의 선생님이셨습니다. 현기증 약을 4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여전히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이 구운 사과 방법을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주 만에 의사에게 약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현기증 약이 전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담당 의사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약으로 증상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사과 성분들이 노화로 손상되고 좁아진 뇌의 미세 혈관을 회복시킵니다. 계피는 현기증 발작을 유발하는 혈압 급등을 안정시킵니다. 한 번에 3일치를 준비해서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안에 드세요. 그 이후에는 유익한 성분들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노인 환자분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오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 머리를 너무 빨리 돌릴 때 현기증, 밤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의 무서운 회전 감각, 진짜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사과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동안 사과를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생사과를 드시면 노화된 소화기관이 과일의 세포벽을 완전히 분해할 수 없습니다. 유익한 성분들이 그 식물 세포 안에 갇혀서 사용되지 못한 채 몸을 그냥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약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65세 이상 분들에게 해당되는데 위산 생성이 젊었을 때에 비해 거의 40%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과 조각을 정확히 섭씨 150도에서 정확히 25분 동안 계피를 가볍게 뿌려서 구우면 분자 수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드러운 열이 안에 있는 활성 성분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단단한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케르세틴과 펙틴을 완전히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만듭니다. 마침내 몸이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피는 단순히 풍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사과의 천연 성분과 완벽하게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 둘이 합쳐지면 혈관에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뇌에 있는 작은 모세혈관들을 이완시키는데 바로 그곳이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혈압을 안정시켜서 갑자기 일어설 때 위험한 혈압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 구운 사과를 매일 드시면 첫 주 동안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펙틴이 혈관 속 미세한 침전물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쯤 뇌로 가는 혈류가 약 15% 개선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일 때 어지러움이 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 혈압 조절이 안정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9세의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딸의 팔을 붙잡고 진료실에 오셨는데 혼자서는 한 발짝도 떼기 무서워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2번 넘어지셨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부엌에서, 한 번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요양원에 가게 될 거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지침을 드렸습니다. 섭씨 150도, 25분, 중간 크기 사과 슬라이스 2조각에 계피 4분의 1티스푼,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드시라고요. 3주 후 박 여사님이 혼자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시더니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하철역에서 혼자 걸어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사과 품종으로만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껍질이 빨간 사과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후지 사과와 갈라 사과의 케르세틴 농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이 핵심 성분입니다. 청사과는 이 목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케르세틴 함량이 60%나 낮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80도 이상에서 구우면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130도 이에서 구우면 세포벽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섭씨 150도로 25분.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분량도 중요합니다. 정확히 중간 크기 슬라이스 2조각이 필요한데 사과 1개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보다 많으면 예민한 분들은 소화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적으면 치료 효과를 내기에 충분한 활성 성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이용한 정밀의학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우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눠야겠습니다. 굽는 온도 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실수를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거의 매주 이런 오류를 봅니다. 환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오셔서 구운 사과를 먹어봤는데 아무 차이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바빠서 고온에서 구웠거나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도가 전부입니다. 사과 슬라이스를 정확히 섭씨 120도에서 구우셔야 합니다. 150도가 아닙니다. 180도가 아닙니다. 정확히 120도입니다. 왜 이 특정 온도일까요? 13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성분들, 뇌로 가는 혈류를 직접 개선하는 성분들이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고온에서는 그냥 달고 부드러운 사과만 만들 뿐 약효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120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이 딱 적당해서 사과 속 펙틴과 폴리페놀을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환시킵니다. 이렇게 변환된 성분들은 소화기관을 통과해서 생사과보다 훨씬 빠르게 혈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사과를 드시면
나이든 소화기관이 힘들어합니다. 질긴 세포벽을 분해하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유익한 성분들이 방출될 때쯤이면 대부분이 이미 분해되어 버렸습니다. 몸이 흡수하는 것은 기껏해야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낮은 온도에서 정확히 25분간 구우면 세포벽이 딱 적당하게 부드러워집니다. 유익한 성분들이 미리 방출됩니다. 이제 몸이 최대 80%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일주일 안에 호전을 느끼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계피를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니라 사과 한 조각당 정확히 4분의 1티스푼입니다. 계피에는 신나말데이드가 들어있는데 사과에 변환된 폴리페놀과 완벽한 시너지를 이룹니다. 이 둘이 함께 뇌의 작은 혈관들을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노화 관련 어지럼증은 이 혈관들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발생합니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균형 감각 기관이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때 방이 빙빙 도는 것 같고 벽을 붙잡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계피와 구운 사과가 함께하면 며칠 안에 이 혈관들을 다시 열어줍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 지역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딸의 팔을 붙잡고 병원에 오셨는데 혼자 걷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장도 못 가시고 친구들도 안 만나시고 집에 갇힌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혈압을 재봤더니 심하게 오락가락했습니다. 아침에는 90에 60이었다가 오후에는 160에 95였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변동이 뇌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중간 크기 사과 1개, 가급적이면 후지 품종으로요.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구입하세요. 8등분으로 자르세요. 유산지에 올려놓으세요. 계피가루 4분의 1티스푼을 뿌리세요. 120도에서 25분간 구우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할 때 모든 조각을 드세요.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일 후 그녀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침 어지럼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 걸어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심한 변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먹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다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우리 몸의 이 성분 흡수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커피 후에 먹으면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른 음식들이 방해합니다. 성분들이 흡수를 위해 경쟁합니다. 대부분의 효과를 잃게 됩니다. 사과 품종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1년 내내 후지 사과를 구하기 쉽습니다. 이 품종은 다른 일반 품종보다 케르세틴이 30%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뇌의 혈류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특정 폴리페놀입니다. 후지를 구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 품종인 홍로 사과를 사용하세요. 매우 신맛이 나는 사과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산도가 높으면 폴리페놀 함량이 낮다는 뜻입니다. 달고 아삭한 사과를 원합니다. 이런 사과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적으세요. 중간 크기 후지 사과 3개가 필요합니다. 갈라나 레드 딜리셔스가 아닙니다. 후지 사과에는 뇌의 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케르세틴과 펙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고 씨를 제거한 후 정확히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더 얇게 썰면 타버립니다. 더 두껍게 썰면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오븐을 정확히 섭씨 95도로 예열하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100도에서는 유익한 효소가 파괴됩니다. 90도에서는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산지 위에 사과 조각을 배열하세요. 각 조각에 실론 계피가루를 뿌리세요.
일반 계피가 아닙니다. 실론 계피에는 사과 펙틴과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압 변동을 안정시키는 특정 신나말데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6조각당 4분의 1티스푼을 사용하세요. 정확히 45분간 구우세요. 타이머를 맞추세요. 추측하지 마세요. 45분 후 오븐을 끄되 사과는 안에 15분 더 두세요. 이 점진적인 냉각 과정이 뇌의 혈관에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 화학적 변환을 완성합니다. 질감은 부드러워야 하지만 바삭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삭하다면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매일 아침 식사 30분 후에 6조각을 드세요.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중도 아닙니다. 30분 후입니다. 위가 다른 음식을 부분적으로 소화해야 이 성분들을 혈류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빨리 일어설 때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2주 이내에 고개를 돌릴 때 빙빙 도는 감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 달 이내에 균형이 완전히 안정될 것입니다. 효과를 배가시킬 3가지 추가 규칙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구운 사과를 먹은 직후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세요. 물은 성분들이 혈류를 통해 뇌의 구조로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흡수를 막습니다. 뜨거운 물은 성분을 너무 빨리 분해합니다. 둘째, 구운 사과를 먹고 2시간 동안 유제품을 섭취하지 마세요. 우유의 칼슘이 펙틴과 결합하여 뇌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사과를 먹어도 여전히 어지럼증을 겪는 이유입니다. 아침 식사 때 우유를 마셔서 자신도 모르게 유익한 효과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운 사과를 먹은 후 정확히 10분간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가벼운 걷기입니다. 이 움직임은 성분들이 혈류로 들어가는 동안 전정기관을 활성화시켜 본질적으로 균형 시스템이 스스로 재조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제 환자 몇 분은 아파트 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다른 분들은 건물 복도를 걷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흡수 중에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78세입니다. 작년 봄에 제 병원에 왔을 때 벽을 붙잡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2번 넘어졌습니다. 딸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더 이상 혼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도움 없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달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지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다른 어르신들의 식사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침내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관련된 어지럼증은 뇌의 작은 혈관들이 딱딱해져서 액체 압력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제대로 준비된 사과의 특정 성분들이 이 혈관들의 유연성을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했을 때만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사과를 준비해서 준비되어 있도록 하세요.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서 3일간 효과가 유지됩니다. 3일마다 새로 만드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균형과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걸을 때 가구를 붙잡는 여러분의 친구, 이웃, 가족이 오늘 이것을 봐야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쓸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약속이 제가 이 지식을 계속 나누는 힘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낙상을 예방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어지럼증이 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손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용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품종의 사과를 먼저 구워볼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검증된 건강 솔루션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리며 어지럼증이나 균형 문제로 고생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